지금 전 세계 에너지가 오가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 우리나라는 우리가 쓰는 원유의 70% 이상을 이 좁은 길을 통해서만 들여오고 있어요. 중동에서 전쟁이 터질 때마다 우리나라의 원유 공급망이 휘청이는데 왜 중동산 원유를 고집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중동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러시아에서 기름을 많이 사오면서 중동 비중을 50%대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었죠. 그런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 공급망이 완전히 끊겨버린 겁니다. 당장 기름을 구할 곳이 없으니 다시 중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의존도가 다시 70%를 넘으면서 10년 전으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자극적인 말을 던집니다. 중동이 불안하면 우리 미국 기름을 사라. 우리가 생산량이 훨씬 많다며 대놓고 압박을 하고 나선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미국산 기름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수입액이 10년 전보다 8배나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 기름을 많이 사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중동을 못 벗어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파는 곳을 바꾸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중동 기름에 맞춰서 모든 공장을 설계하고 자본을 투자해왔거든요. 마치 평생 한 가지 연료만 쓰도록 만들어진 엔진에 갑자기 다른 연료를 넣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미국산 기름이 중동 기름을 완벽하게 대신할 수 없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원유의 밀도와 성질 차이입니다. 중동 기름은 끈적끈적하고 무거운 중진류가 많고 미국 기름은 묽고 가벼운 경진류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경유나 비행기에 넣는 항공유는 끈적한 중진류를 끓였을 때 훨씬 많이 나옵니다. 묽은 미국 기름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충분히 뽑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를 정제해서 해외에 다시 파는 수출 강국이잖아요. 여기서 핵심 수익원이 바로 항공유와 경유입니다. 그런데 미국산 경진류는 주로 휘발유나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를 만드는 데 유리해요. 즉 미국 기름을 쓰면 우리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경유와 항공유 생산량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재료를 바꿀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인 거죠.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유 공장 설비 그 자체입니다. 우리 정유사들은 수십 년 동안 중동의 값싸고 끈적한 기름을 가져다가 휘발유나 경유로 쪼개는 고도화 설비에 수조 원을 투자했어요. 이 기계들은 무거운 기름을 고온에서 분해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묽은 미국 기름을 넣으면 이 비싼 기계들이 제 성능을 못 내고 놀게 됩니다. 기계 효율이 똑 떨어지는 거죠. 기계를 미국산에 맞게 바꾸면 되지 않냐고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정유 설비 하나를 개조하는 데는 수조 원의 돈이 들고 시간도 몇 년이나 걸리거든요.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나오는 기름의 상당수가 여전히 중동식 중진류인데 이걸 포기하고 미국 기름만 바라보고 설비를 바꾸는 건 기업 입장에서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한마디로 공장 시스템 자체가 이미 중동 맞춤형인 거예요. 두 번째 장벽은 물류와 거리입니다. 중동에서 배를 띄우면 우리나라까지 약 20일 정도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훨씬 멀어요. 특히 큰 유조선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해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삥 돌아서 오는데 이러면 50일 넘게 걸립니다. 배송기간이 2.5배나 길다는 건 그만큼 배 기름값, 보험료, 선원 인건비가 다 우리 기름값에 붙는다는 뜻이에요. 도착할 때쯤이면 배송비 때문에 전체 도입 가격이 훌쩍 뛰어버리는 거죠. 게다가 중동 산유국들은 대량으로 안정적인 장기 계약을 맺어주는데 미국산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과 물량이 널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공급인데 미국산은 멀기도 멀고 물량을 꾸준히 확보하는 데 리스크가 더 크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장벽은 자본의 논리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정유사인 S-오일의 사례를 보면 명확해요.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다름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입니다. 회사의 주인이 사우디인데 사우디 기름 안 쓰고 미국 기름 쓸게요 라고 말하는 게 비즈니스적으로 가능할까요? 지분 구조 자체가 중동과 끈끈하게 엮여 있어서 수입처를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우리는 기술적으로도 물류적으로도 자본적으로도 중동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산 기름을 수입하는 건 중동 기름 중에서 그나마 성질이 비슷한 일부만 대체하는 수준인 거지 우리 산업의 핵심인 중진류 시장은 여전히 중동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수십 년째 탈중동을 외치지만 현실적인 데이터는 여전히 70%대에 머무르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과 직결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진류에서 나오는 경유는 화물차나 건설 장비의 연료고 나프타는 우리가 매일 쓰는 페트병, 플라스틱, 섬유의 원료거든요. 중동 공급망이 흔들리면 이 모든 것의 원재료 값이 오릅니다. 우리가 기술적 한계 때문에 미국산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이 상황이 결국 우리 지갑을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에너지 안보 위기라고 부릅니다. 효율성만 따져서 중동에 올인했던 전략이 이제는 국제 정세 하나에 국가 경제가 휘청이는 약점이 된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자기네 기름을 사라 해도 설비를 바꾸고 물류 비용을 해결하기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지정학적 인질극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아프리카나 카자흐스탄 등 다른 수입처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들도 물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수송 경로가 복잡해서 중동의 대안이 되긴 턱없이 부족해요. 결국 우리는 싫든 좋든 중동이라는 거대한 기름통과 미국이라는 정치적 압박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운명인 셈입니다. 자, 여기서 의외의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큰 소리를 치지만 사실 미국도 우리나라 정유 공장이 멈추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원유는 미국이 더 많을지 몰라도 그걸 가공해서 비행기는 트럭에 넣는 최종 제품을 만드는 능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미국 서부 지역인 캘리포니아나 하와이는 항공유의 무려 85%를 한국에서 수입했습니다. 미국은 원유는 넘치지만 정작 그걸 정제해서 깨끗한 항공유로 만드는 설비는 노후화돼 있거나 항공만큼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래요. 한국이 중동 기름을 타와서 최고급 항공유로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미국에 파는 겁니다. 만약 한국이 중동 기름을 못 구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미국 서부의 항공기들도 기름이 없어서 멈춰 서야 합니다. 트럼프가 우리 기름을 사라고 큰소리치지만 속으로는 한국의 정유 공장이 중동 정세 때문에 멈추진 않을까 아주 조마조마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재료와 기술에 목이 잡혀있는 아주 묘한 공생관계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관계를 이용해서 한국을 더 압박할 겁니다. 대미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너네 우리한테 차 많이 팔지, 그럼 그 돈으로 우리 기름 더 사가라 라고 요구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배송비가 비싸고 설비 안 맞아도 외교적 관세를 피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미국 기름을 섞어서야 하는 정치적 선택을 강요받게 된 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비싼 미국 기름을 가져오면 수익성이 나빠지고 그렇다고 안 사면 관세 폭탄을 맞을지도 모르니까요. 한쪽에선 이란이 길목을 막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미국이 비쌀 문건 사라고 팔을 비틉니다. 대한민국 정유산업이 지금 그야말로 사면 초과대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걸 넘어서 전 세계 해상 보험료와 물류비가 폭등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먹고 쓰는 모든 물건 가격이 오르는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닥치게 될 겁니다.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 주유소들은 기름값이 2배 가까이 뛰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업계가 대체 물량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중동만큼의 물량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더 비싼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공급망을 찢어놔야 하는 고비용 에너지 시대에 진입한 셈입니다. 결국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설비를 더 유연하게 고도화하는 것, 그리고 정부가 기업들의 탈중동을 강제라도 돕는 것입니다. 이제 에너지는 시장 논리가 아니라 나라의 생존이 걸린 안보 자체로 접견해야 할 때입니다. 50년 전 오일 쇼크 때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잡한 기름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